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이제 단순한 기계적 프로토타입을 넘어 인류의 노동 정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곧 공개될 옵티머스 3세대의 가장 경이로운 점은 바로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통한 혁신적인 관찰학습 능력입니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들이 정교한 코딩이나 수천 개의 경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입력받아야만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3세대 옵티머스는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데이터로 취한하여 스스로 맥락을 파악하는 지능형 유기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로봇 앞에서 복잡한 배선 작업을 시연하거나 작업의 순서를 말로 설명하고 혹은 유튜브에 존재하는 수조 개의 작업 영상 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하기만 해도 옵티머스는 그 동작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물리적 역학관계를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다져온 세계 최고의 시각 AI 기술이 육체를 가진 로봇의 형태로 완벽하게 전이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파괴적인 혁신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폰 노이만 프로브 개념의 현실화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복제하고 생산하는 기계를 의미하는데,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내부에서 옵티머스가 다른 옵티머스의 부품을 직접 조립하고 정밀 검수를 수행하는 자가 증식형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가 보조 생산 루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생산 단가는 인간 노동력에 의존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하락하며, 생산량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수함수적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브라이언 롬멜 같은 분석가들을 따르면 2025년과 26년 사이에 수만 대 수준의 초기 물량이 확보된 후 프리몬트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1000만 대 규모의 전용 생산 라인이 깔리는 시점부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노동력의 무한 공급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40년까지 지구상에 약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보급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수를 상회하는 수치인데, 단순히 가정 내 허드렛 일을 돕는 수준을 넘어 광업, 건설, 제조, 위험물 처리 등 인류가 기피하는 모든 노동 분야에서 옵티머스가 투입될 것입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단 15년 만에 전 세계의 통신 환경과 경제 구조를 바꿨듯이, 이 지능형 로봇과 자가 생산 시스템의 결합은 전 세계 GDP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AI 지능의 폭발적 성장과 컴퓨팅 파워의 확장, 그리고 물리적 생산의 루프가 결합되는 이른바 세 가지 지수적 성장이 충돌하는 이 시점은 인류가 만성적인 노동 부족과 자원 위기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풍요의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옵티머스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철학은 지난 수년 동안 시장의 냉소와 의구심을 온몸으로 견뎌왔습니다. 특히 라이다와 초음파 센서를 과감히 제거하고 오직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비전운이 방식은 자율주행 업계의 주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모한 도전이자 위험한 시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테슬라의 AI 부사장 아셔쿠 엘루스와미는 이 논쟁에 대해서 명확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의 본질이 센서의 물리적인 개수가 아닌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AI 지능 수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단 두 개의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뇌에서 초고속으로 처리해 복잡한 도심을 운전하듯,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초당 수십억 픽셀의 데이터를 딥러닝 신경망으로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AI는 도로 위의 객체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미세한 시선 처리나 주변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읽어내어 완벽한 맥락적 주행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CFO인 샌딜 팔라니가 최근 언급한 것처럼 타 완성차 업체에 대한 FSD 라이선싱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드, GM, 토요타 같은 전통적 강자들이 테슬라에 FSD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계약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FSD는 테슬라의 독자적인 하드웨어 스택, 즉 초고성능 AI 컴퓨터와 48V 전원 아키텍처, 그리고 고속 이더넷 기반의 통합 제어 시스템 위에서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레거시 업체들이 FSD를 이식하려면 지난 100년간 고수해온 부품 공급망과 차량 설계 방식을 통째로 폐기하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이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하는 PR적 타격과 내부 관료주의의 강력한 저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주도하는 비전 방식이 자율주행의 글로벌 표준이 되는 순간, 독자 기술 개발에 실패한 레거시 업체들은 파산하거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비싼 값에 구독하며 하청 제조사로 전락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이목은 이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는 이미 스페이스X와 같은 거대 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패스트 엔트리라는 파격적인 규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상장 이후 지수 편입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단 15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시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즉각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이 스페이스X를 단순한 우주발사체 기업이 아닌 인류의 통신과 운송 인프라를 지배할 차세대 핵심 기관망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캘리포니아 스페이스X 본사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미국계 대형은행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유수 투자은행들이 상장 주관사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와 긴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 수익이 아닙니다. 스타링크를 통한 전 지구적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 그리고 화성 개척이라는 원대한 비전 속에 숨겨진 무한한 상업적 잠재력입니다. 특히 투자자 안토니 폼플리아노가 테슬라 주식을 100만 달러 규모로 추가 매집하며 제시한 일론 인코퍼레이티드 시나리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테슬라의 현금 창출력과 제조 역량, 그리고 스페이스X의 우주 인프라, XAI의 연산 지능, 그리고 뉴럴링크의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통합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개별 기업의 가치의 단순 합계를 수십 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X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옵티머스 두뇌가 되어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고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전 세계에 퍼진 테슬라 차량과 로봇들의 실시간 군집 주행을 지원하며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우주기지의 전력을 공급하는 수직 계열화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단순한 전기차 판매 수익으로 평가될 수가 없고, 그것은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는 차세대 문명 개조 프로젝트의 참여권이자 지분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기관들은 이미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우주와 지상을 잇는 거대 AI 기술 지주사로 재정의를 하고 공격적인 베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마다 실제 수치와 기관들의 움직임은 정반대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13F 공시자료에 따르면 보수적인 투자 성향으로 유명한 스위스 7위 주립은행은 테슬라의 지분을 전분기 대비 6.28% 확대하며 총 221만 주 이상의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가치는 현재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렸다는 것은 테슬라의 장기적 성장 동력이 이미 검증 단계를 넘어선 확신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로스캐피털 마켓의 수석 분석가 크레이그 어휘는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의견을 재차 확인하면서 목표 주가를 50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는 인생의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보유한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제조 효율성이 결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로 직전될 것이라는 정밀한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의 수요 지표 역시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유럽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의 성과는 경이로운 수준인데 2025년 내내 지속되었던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정체기를 뚫고 올해 1월 이탈리아 내 테슬라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나 폭등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713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온 것인데, 테슬라의 가격 정책과 모델 업데이트가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완벽하게 관통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안토니 폼플리아노는 테슬라의 거액에 투자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실행력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의 독점적 지위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인류 최대 잠재 시장을 동시에 장악할 유일한 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테슬라는 이미 그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직 통합을 마쳤습니다. 결국 지금의 테슬라는 단순 제조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로봇, AI, 우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 디지털 및 물리적 신경망의 중심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흔들리는 대중들과 달리 거대 자본과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 설계도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의 생산 양식이 테슬라의 AI로 재편되는 위대한 전환 그 자체입니다. 앞서 살펴본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현실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 체계가 완전히 개편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주요 금융기관의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AI 산업의 팽창이 불러올 전력 수요의 폭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한계 상황이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어떤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부품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